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분TV 양평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22만 명,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는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에서 6만 명. 그러다 보니까 이동 금지도 시키고 통행 금지도 시키고 이렇게 봉쇄 조치도 취하다 보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뭐 병에 걸려서 죽으나 장사 안 돼서 굶어 죽나 마찬가지니까 봉쇄 조치 풀어라 라고 유럽에서는 이렇게 막 수십만 명씩 모여서 데모를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그런데도 하루 500명, 600명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정말 정부의 방역 지침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이 경제 아닙니까? 지금 방법은 달리 뭐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급나가는가? 그 문제 오늘 한번 다뤄보고요. 또 하나는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있죠? 국힘당에서 감투를 하나 썼던데 그 양반이 1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을 비꼬면서 조롱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 때문에 오늘 또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두 가지 주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심각하죠. 근데 거기에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시각에서 그걸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5일 날 총선이 끝나고 집권 여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습니다. 국민이 집권 여당에게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수를 몰아준 것은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의석을 몰아주고 나서 기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동안 이 머리 숫자가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밀어붙이지 못한 검찰개혁, 언론개혁, 각종 개혁 입법을 하루빨리 서둘러 달라. 그래서 정말 속전속결로 파죽지서로 그런 개혁 입법들이 다 되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연말입니다. 아직도 공수처법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해결이 되겠지만은 이걸 보고 있는 국민은 정말 가슴 답답증을 많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103석밖에 안 되는 국힘당한테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느냐. 국민들 예가 탔겠죠. 혈압은 오를 만큼 오르고. 그 다음에 윤석열 사태. 이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키우던 개가 주인을 물어뜯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몽둥이로 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된장 발랐습니다. 온 동네 잔치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물을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면서 흙탕물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잡아서 진익해버리든지 추어탕을 끓이죠. 1년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멧돼지 한 마리가 내려와서 파헤치고 다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여기저기 덫을 놓든지 엽사를 고용하든지 해가지고 사살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막대한 힘을 가진 민주당에서 뭘 하고 있냐고. 추미애 장관 혼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언론과 검찰은 한몸이 돼가지고 이 검찰 개혁을 자초시키기 위해서 온갖 선동과 가짜 뉴스로 여론 조작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혼자 지금 거기에 대항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 전부 쳐다만 보고 있어. 그 엄청난 힘을 쥐어줬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입만 살아가지고. 국민이 보기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 할 말이 있겠죠. 그러나 국회의원들을 당선시켜준 지지층들은 그게 아니야.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다 못해서 2달 전에 이런 사태가 우려스러워가지고 2달 전에 제가 이런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기력증에 도를 넘었다. 민주당 의원들 제발 물어뜯어라. 이런 주제로 보다 못해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징계 청구를 했습니다. 물론 측근 비리, 가족 비리 이런 것은 수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해. 그러나 그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판사 사찰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빼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떤 기관도 그 사람이 범죄를 지어가지고 수사 대상자가 아니면은 뒷조사를 할 수가 없어. 사찰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버젓이 검찰에서는 조직적으로 판사들을 사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말이 뭐냐? 공판 업무에 필요해서 했다. 너무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민주당 의원들 당장 탄핵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쳐다만 보고 있어. 추미애 장관만 보고 있다 이겁니다. 국민들은 답답증을 느끼죠.
왜 그것을 보고 있는데 보다 못해서 이제 성직자들, 천주교 신부님들, 수도자들, 성직자들, 각계 언로들, 교수들이 나서서 시국 성명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밀려서 해, 힘에 밀려서 해, 여론에 밀려서 해. 왜 먼저 치고 나가지 못하냐고. 그래서 국민들은 답답하고 여러분들의 지지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이라는 의석을 지어준 게 뭐냐면은 홈런을 때려야 할 때 싱글이든 말홈런이든 장애우든 다 때릴 수 있는 힘을 줬어. 민주당에게, 집권 여당에게.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계속 포문만 기다려. 왜? 밀어내기로 점수 내려고. 그리고 고작 하는 게 뭐냐면은 안타나 치려고 해, 안타. 홈런은 생각도 못 해. 그리고 또 점수 내려고 스키즈 번트나 기다리고 있어. 국민이 얼마나 이런 모습을 보고 답답하겠습니까? 홈런을 치라고 힘을 줬는데 홈런 칠 생각을 않고 자꾸 포문만 기다리고 스키즈 번트만 되려고 하니까 너희들 바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죠. 4월 15일 날 총선에서 그렇게 압승을 국민들이 지어줬을 때는 이런 꼬라지 보려고 그게 아니거든. 구충당 얘들 칭찬하기 싫지만은 얘들 정말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얘들은 자기들이 무슨 뭘 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으면은 이것저것 쳐다보지 않고 무조건 해결해. 불법, 위법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해결해. 물론 그것이 잘한 것이 아니죠. 위법을 저지르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추진력이 있다 이겁니다. 저쪽 애들은. 민주당은 뭐냐? 그런 추진력을 가지라고 동력을 달아줬는데도 안 써먹고 있어. 100마력짜리 동력을 줬는데 고작 1마력짜리, 2마력짜리 힘만 발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지지율 떨어져도 싸죠. 하는 짓을 보니까 만약에 10일 이쪽 저쪽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해임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탄핵해야 됩니다. 추미애 장관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돼. 추미애 장관에게 이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론이 지금 얼마나 선동질을 하고 여론 조작질을 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혼자 맡겨놓고 있냐고, 혼자에게. 당장 탄핵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볼 것 없어. 이것저것 재고, 자료 재고, 뭐 검토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탄핵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줬으니까 당장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고 봅시다.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하는지. 국민은 애가 타고 있다. 당신들에 대해서 답답증 느끼고 있다. 응? 제발 사이다 같은 모습을 보여달라. 국민이 이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그것이 알고 싶다 자주 나와가지고 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구춘당에만 들어가면 좀 헷가닥 해버린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년 뭐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 자리라는 뭐 감투를 하나 쓴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말입니다.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검사들에 대한 비리를 폭로했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라임 사건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수정 교수가 따따부터 한마디에서 뭐라고 했냐. 범죄자가 구치소에 앉아 검찰을 훈계하다니 진짜 웃기는 일이다. 범죄자와 조언을 받으며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은 범죄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추 장관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오늘 남부지검에서 천만원어치 술 접대받은 검사 3명을 기소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부정청탁금지법. 룸사롱에서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여자들 옆에 앉혀놓고 천만원어치 술 먹더니 술 먹고 또 그 다음 단계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3명의 검사는 폐감 망신 이런 당할 처지에 처해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수정 교수 참 웃기죠. 아니 범죄자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그럼 검사들 말은 전부 오라? 지금 이 검사 3명은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거기 가서 술 먹은 적 없다. 왜 기자들 인터뷰 요청하면 절대 인터뷰 응하지 않아. 왜 응하면 또 거짓말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수사 받을 때만 술 먹은 적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중에 1명은 고백했죠. 2명은 오리발 내밀었는데 드디어 이제 GPS 뭐 이런 추적해가지고 걸렸죠. 그래서 기소를 했습니다. 범죄자들도 뭔가를 이제 알고 양심이 돌아오면은 진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진실을 보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 진실도 거짓말이라고 덮어버리면 그건 또 다른 범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수정 교수는 자기 아들이 검사라 보니까 검사들은 무조건 옳은 말만 하고 진실하다라고 믿고 싶은 것 같은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압니다. 검사들이 얼마나 웃긴 조직인지, 자기 밥그릇에 얼마나 집착을 많이 하면서 그 밥그릇을 안 뺏기려고 지금 혼신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지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제일 잘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도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